폴란드가 한국 무기 물량을 통째로 잠가버렸습니다. 3조 원에 달하는 선입금을 한 번에 입금하면서 생산 라인을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전역에서 뒤늦게 뛰어든 국가들이 패닉에 빠지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면서 선수금을 30%나 한꺼번에 걸어버리는 나라는 방산 역사상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살 때 보여줬던 행태를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 폴란드가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폴란드 정부가 K2 흑표 전차 2차 계약의 선수금으로 약 21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을 한국 측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계약 규모 약 65억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지난해 말 계약 체결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이 금액을 보낸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폴란드의 과거 행적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무기를 살 때 돈을 굉장히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냈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를 도입할 때는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집행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구매할 때는 선수금을 10%도 주지 않았죠. 프랑스산 미사일을 들여올 때도 현금 선지급이 아니라 장기 차관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기를 사는데 현금을 선뜻 내밀지 않는 게 폴란드의 일관된 패턴이었던 겁니다. 그런 폴란드가 한국에게만은 30%의 선수금을 단번에 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빨리 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산 업계에서 선수금의 규모와 속도는 곧 신뢰의 척도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니 물량을 우리한테 먼저 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한국에게만 이런 파격적인 신뢰를 보이는 걸까요? 바로 한국이 보여준 총알 배송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폴란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생산이 느리고 납품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무기가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을 폴란드는 수십 년간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약속한 납기보다 더 빨리 물건을 보내주는 조기 납품까지 해준 겁니다. 업계에서는 폴란드의 이번 파격적인 선수금이 바로 이 총알 배송에 대한 보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납품 기한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기한보다 빨리 보내준 한국에 대한 신뢰가 3조 원이라는 숫자로 표현된 것이라는 거죠. 현재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모로코가 K2 전차 400대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이라크가 250대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4조 원 규모의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 한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하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생산 라인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 조선소와 방산공장의 생산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주문을 동시에 소화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계약하고 누가 먼저 돈을 내느냐가 납품 순서를 결정짓는 선착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폴란드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3조 원을 단번에 입금하면서 사실상 한국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을 자기들 물량으로 잠가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K2 전차만 해도 기본형 180대에 폴란드 맞춤형 180대, 여기에 파생형까지 합치면 수백 대 규모의 생산 일정이 잡히는 겁니다. 천무 288대, K9 자주포, FA50까지 더하면 한국 방산 공장들의 생산 스케줄이 폴란드 물량으로 빽빽하게 차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업계에서는 폴란드의 이번 행보 이후 한국과 거래하려면 30% 이상의 선수금을 빠르게 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모로코와 이라크 등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선수금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유럽 국가들이 패닉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싹쓸이하는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2022년 바르샤바가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의 총 규모는 약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육해공 전 분야를 한국산으로 채우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기본형 180대가 이미 생산 및 인도가 진행 중이고 폴란드 맞춤형 모델인 K2PL 180대가 추가되어 총 360대의 K2 전차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군안 전차, 교량 전차, 공병 전차 등 4가지 파생형 모델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 기본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전차 수량은 최대 10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도 이미 288대 도입 계약이 체결되었고 10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되어 가동 중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 500대를 전량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미국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주문량을 줄이고 한국산 천무로 돌아선 것이죠.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에서 인수 중인 36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합치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차 군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체 전차 수량이 1000대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4배에서 5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4, 5배 많은 전차를 보유하는 나라, 이게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폴란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면 유럽 내에서 호환성도 좋고 정비도 편한데 왜 굳이 한국 전차를 이 정도 규모로 들여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폴란드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폴란드는 열강들 사이에서 침략당하고 분할되고 심지어 지도상에서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18세기 말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3차례 분할되어 123년간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또다시 짓밟혔고 전후에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수십 년간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 역사적 트라우마가 오늘날 폴란드의 안보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강대국의 약속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뼈에 사무쳐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의 시사 채널에서 지난해 말 올라온 영상의 제목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이제 무력 외에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브뤼셀도 미국도. 이 영상은 유럽 네티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폴란드인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면 타인을 믿는 것은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폴란드가 택한 전략이 바로 이중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럽 파트너들에게 국방비를 더 쓰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 폴란드 군수 산업의 최대 외국인 공급자가 되었고 그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전략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무기를 사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기술을 가져와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 실정에 맞게 개량하고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개량형 모델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현대적인 주력 전차를 자국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독일 방위 산업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과 유럽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체코의 군사 유튜버 루카스가 올린 영상의 제목이 상징적입니다. 폴란드는 수백 대의 K2 전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독일의 라이벌이자 체코에게 영감의 원천이 될까?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전차를 직접 찍어내는 폴란드가 유럽 내에서 독일의 위상을 정면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그동안 유럽의 전차 시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사실상 표준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전차를 도입할 때 레오파르트를 사는 건 거의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산 K2를 대량으로 들여오고 자국에서 직접 생산까지 시작하면서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방산 전문 매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K2 전차는 기존 유럽 모델들에 비해 성능 면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승무원 구성이 효율적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고도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현대적인 기술이 집약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항구 산악 지역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주포의 각도 조절 능력은 다양한 지형에서의 작전 유연성을 크게 높여주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방산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한국 방산 제품이 미국제나 유럽제보다 실전 배치 속도와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전차 전력에서 주춤하는 사이 K2 흑표보다 확실히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프랑스와 영국조차 향후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를 구매하거나 최소한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비교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여전히 전차 강국의 지위를 지키려 하겠지만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생산함으로써 유럽에서 독일과 대등한, 더 나아가 위협하는 수준의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유럽 방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폴란드만 한국 무기를 싹쓸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곳곳에서 한국 무기로 갈아타는 국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약 3조 원 규모로 한국의 천무를 도입 선언하면서 미국의 하이마스와 독일의 유로펄스를 모두 제쳤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K9 자주포 24문을 운용 중이었는데 천무까지 더하면 노르웨이 육군의 포병 전력 자체가 한국산으로 통합되는 구조가 됩니다. 나토 창설 회원국이자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 국가가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택한 겁니다. 에스토니아도 2025년 12월에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트 3국까지 한국 방산의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4조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이 한국 업체로 기울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추가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K2 전차 400대, 이라크가 250대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하면 한국 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전부 한국 무기를 확보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3조 원을 먼저 입금하고 생산 물량을 잠가버린 겁니다. 뒤늦게 뛰어든 국가들 입장에서는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한국 생산 라인이 폴란드 물량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차례는 언제 오느냐는 초조함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무기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셔가는 수준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총알 배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찍어내는 압도적인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납기를 몇 년씩 지연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대응력입니다. 폴란드에 천무를 공급할 때도 약속보다 빨리 보내주는 조기 납품을 해서 폴란드 측을 감동시켰다는 일화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 무기를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절대 넘겨주지 않는 핵심 기술을 한국은 이전해줍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이 라이선스와 기술을 이전해줬기 때문입니다. 한 해외 네티즌의 분석이 이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을 이미 개발하고 있으니 현 세대 기술을 파트너에게 넘겨줘도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같은 성능이면 더 싸고 같은 가격이면 더 좋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80세 곳에 2024년 영업이익이 약 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한 것은 역사상 처음인데 이 숫자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총알 배송, 기술 이전, 가격 경쟁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모셔가겠다고 줄을 서는 것이고 폴란드처럼 빠른 나라는 선수금을 먼저 던져서 물량을 확보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 행보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 유럽의 군사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려는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유럽 국가들의 안보 위기 의식이 극도로 커져 있습니다. 나토라는 우산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미국이라는 최후의 보호막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까지 드러내면서 동맹국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 얄타 협정처럼 강대국 간의 합의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공포가 지금 유럽 각국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방위니 유럽형 전차 개발이니 하는 이야기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토론하는 동안 폴란드는 한국에서 전차를 사왔고, 논쟁하는 동안 폴란드는 자국에 공장을 세웠고, 계획을 짜는 동안 폴란드는 이미 1000대가 넘는 현대식 전차 군단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과거 폴란드는 서방을 따라가려 했지만 이제는 서방이 폴란드를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시민들조차 폴란드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불편하게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동안 유럽의 방산 시장은 독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티센크루프 잠수함, 크라우스 마파이 장갑차까지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살 때 독일을 거치는 건 거의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등장하면서 이 판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가 독일 방위산업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한국 기술로 독자적 방산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독일이 수십 년간 쌓아온 유럽 방산 헤게모니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국가가 전차를 사면 자동으로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에 전화를 거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는데 이제 폴란드라는 대안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생산하면서 독일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공급 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니 독일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전차 개발을 고집하며 비효율적인 길을 걷고 있는 반면 폴란드는 한국 기술 기반으로 자체 공장을 세우고 현대화된 전차를 직접 찍어내면서 실질적인 전력 강화를 이뤄내고 있으니까요. 프랑스가 차세대 유럽 전차를 논의하는 사이에 폴란드는 이미 수백 대 규모의 실물 전차를 굴리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독일의 전차 기술과 폴란드의 대량 생산 역량이 결합되는 형태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가 협력하는 대신 폴란드가 한국과 손잡고 독일을 대체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하필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먼 나라의 일이었고 방산은 천천히 논의하고 천천히 진행해도 되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실제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완성될 유럽제 차세대 전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결론에 유럽 국가들이 도달한 것이죠. 미국은 생산 속도가 느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구축함 한 척 만드는 비용이 한국의 최대 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유럽 자체 생산은 더 느리고 더 비쌉니다. 독일의 경우 납기 지연은 거의 전통이 되어버렸고 프랑스는 독자 개발을 고집하느라 실질적인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생산 능력은 압도적이지만 적국인이 논외입니다. 결국 빠른 생산, 검증된 성능, 합리적 가격, 기술 이전이라는 네 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이죠.
폴란드는 이 현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먼저 돈을 넣었고, 가장 먼저 물량을 잠갔습니다. 나머지 유럽은 이제야 이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 방위산업이 2024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 거대한 흐름의 결과물입니다. 한국 방산업체 8단 3곳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뛴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죠. 오는 5월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도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인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4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이 한국 업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 물량은 계속 잠겨가고 있습니다. 먼저 입금하면 먼저 받는다. 폴란드가 만들어버린 이 새로운 룰이 앞으로 국제 방산 시장의 표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뒤늦게 뛰어든 유럽 국가들이 과연 한국 무기를 제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방산이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줄 서서 기다리는 최고의 선택지로 격상됐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가 먼저 알아봤고 유럽이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물량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